많이 네. 오를 때는 1년에 얼마나 올랐어요? 30억까지 오르는 거 봤어요. 이 둘 중에 한 곳에 살고 계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20년 전에 매수해서 재건축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0억 이상 어마무시한데요. 살고 계신 곳을 월세로 세팅을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800 정도? 1,800만 원이요? 와, 대표님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닌데요? 로얄동이고 로얄층입니다. 대표님 여기 20년 동안 갖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팔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생각이 있죠. 대표님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 근데 정말 좋아요. 정말? 네, 36,500도 있고 39,000원도 있구나. 매물 가격이랑 실거래랑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걸 얼마에 사겠다는 접근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쪽을 다 허물고 신축이 들어올 겁니다. 대표님이 만약에 초창기로 돌아가서 시드머니도 얼마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도 여기 지역 투자하실 건가요? 무조건 투자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627 대책 나오고 나서 6억 이상 대출을 못 한다고 봤을 때 내 돈 4,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과연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최근에 제 지인분이 정확하게 딱 한 달 만에 집값이 한 5억 정도 올랐어요. 5억이요? 네. 근데 한 달 걸렸다고요? 딱 한 달 걸렸어요. 정확하게 30일. 그럼 대표님이 어떤 도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등 뒤에 엄청 비싸 보이는 아파트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반포 원베일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혹시 이 둘 중에 한 곳에 살고 계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말로만 듣다 아리파.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 한 곳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매매를 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매수해서 재건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샀다고요? 그때는 얼마에 산 거예요? 대출 끼고 4억 정도에 매수했던 것 같아요. 여기 시세는 어느 정도 돼요? 30평대가 60억에서 70억 정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매매하신 곳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 100억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억 이상이요? 네, 좀 대형 평수라서.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수능학원 원장이에요. 또 지금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강사에 걸맞게 현재 갖고 계신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아파트랑 강남에 예전에 촬영했던 아파트 있는데 DH 퍼스트 아이파크라고 시세가 대략 4, 5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만 합쳐도 150억인데요? 네. 어마무시한데요? 내부도 좀 궁금한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내부가 지금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없긴 한데 별거 없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100억짜리 아파트의 실내는 어떻게 생겼을지. 대표님 바로 아파트 앞에 한강도 있고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살고 계신 곳을 월세로 세팅을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00만 원이요? 네, 맞아요. 1,800만 원을 포기하고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포기라기보다는 거주의 만족도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꼭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꿈을 이루신 거네요? 맞아요. 대표님 집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런 벽이 다 천연 대리석이에요. 아파트 처음에 입주 때 시공했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서재방 아마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방이고 여기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 드레스룸. 여기는 이제 주방 쪽.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여기도 방이 또 있어요? 네, 방이 또 있죠. 뭘 배치할까 또 고민 중이에요. 와, 대표님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여기가 로얄동이고 로얄층입니다. 저기 반포대교 아닌가요? 네, 반포대교고 저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세리섬. 저기 막 밤에 분수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여기 20년 동안 갖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팔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생각이 있죠. 근데 이걸 팔고 어디를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걸 팔고 갈 데가 없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으니까요. 재건축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정말 수많은 조합원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저만의 어떤 역경을 딛고 이 아파트를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쩌면 그냥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건데 제가 나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대표님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가 가격이 오를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 분석 방법이 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여기 또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가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아파트 투자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그냥 학원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제가 21살 때부터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회생활 좀 일찍 한 편이죠. 그럼 그때 당시 월급은 어느 정도였어요? 초반에 되게 적었어요. 180, 200밖에 안 됐죠. 완전 어리니까. 대신 빠르게 성장한 편이에요.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항상 어느 분야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만큼은 랭킹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게 저만의 어떤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랭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랭커예요? 네, 맞아요.
대표님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는 결국은 나중에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얼마큼 되느냐, 그걸 첫 번째로 보고 나서 두 번째가 실거래 가격이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본다는 게 사는 시점에서 팔 것까지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파트는 사는 순간부터 매도 시점을 동시에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래량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게 30초도 안 걸려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을 쳐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안주공 3단지가 좀 관심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세 가격입니다. 네. 실거래가 지금 얼마에 되는지 6월 달에는 얼마가 돼 있고 5월 달에는 얼마가 돼 있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래가 지금 이 정도 되고 있구나,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물을 보는 거죠. 현재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36,500도 있고 39,000원도 있구나. 매물 가격이랑 실거래랑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얼마에 사겠다는 접근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걸 먼저 알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두 번째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그 누군가한테 확인받는 어떤,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야 정말 좋은 투자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동산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반드시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말고도 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댓글 다신 분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정말 좋아요. 진짜. 정말 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좋다고요. 20년 동안 여기 갖고 계셨다면서요. 네. 그때 동안은 기분이 어땠어요? 내 집이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좋죠. 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 순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많이 네. 오를 때는 1년에 얼마나 올랐어요? 30억까지 오르는 거 봤어요. 그러면 내가 30억을 1년 동안 번 기분이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나서부터 20년 동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떨어진 기억이 딱 1년이었어요. 1년. 19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떨어졌을 때 왜 팔지는 않으셨어요? 아파트는 원래 항상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식이랑. 빨간 장에는 팔아도 되지만 파란 장에는 던지면 안 된다. 주식과 부동산의 저만의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킨 거네요. 그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가격 상승이 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대표님은 예전부터 이 집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또 627 대책 같은 게 생기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못 사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은 항상 나왔어요. 그런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저 같은 멘토들한테 물어봐서라도 파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파회법 어디 가서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된 게 있기 때문에 댓글 다신 분들한테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부동산 물건을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신정 내거리역이라고 가면은 신정 유타운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신축도 있고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지도 있고 해서 제가 강추하는 곳이기도 해요. 투자로서도 정말 좋은 곳이고 실거주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627 대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출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지가 어딘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신정 유타운 라인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럼 현장에서는 뭘 보여주실 거예요? 현재 신축인 아파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재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4억에서 5억 정도라고 봐요. 신정루타는 라인이 이 아파트 이름이 다 목동이 들어가 있어요. 목동 아델리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지역구가 목동은 아니지만 그 아파트의 브랜드명에 맞게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뉴타운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반드시 이런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조합원 승계가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은 그 아파트 자체가 현금 청산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승계는 뭐예요? 조합원이라는 거는 그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권리. 매수자가 그 권리를 똑같이 승계를 100%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서 매매할 때 그걸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그래도 불안하다 조합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승계가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거래는 서명을 쓰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정 내거리역 쪽에 있는 신정 유타운이라는 곳이에요. 이 비행기 소리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생각보다 분양이 되게 안 돼요. 지금 비행기 소리 때문에 촬영을 잠깐 멈췄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비행기 소리 때문에 목동에 바로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이 비행기 소리 때문에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3배 올랐던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데 입지는 좋으니까. 결국 입지를 봐야지 비행기 소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이 투자용이랑 실거주용 다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쵸. 저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데 레미아 목동 아들리치로 돼 있고 저 뒤에 가면 이제 목동 호반 서빗 다 이렇게 아파트 이름에 목동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8단지부터는 신정동 라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요 라인이 신정 4구역 재개발 라인이에요. 이쪽을 다 허물고 신축이 들어올 겁니다. 대표님 그럼 이쪽은 투자하기가 괜찮겠네요? 그쵸. 여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초기 투자금 4억도 안 돼서 투자한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6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어떤 베이스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여기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 입지를 설명하면은 어디가 좋다 나쁘다, 여기는 교통이 별로다, 학군이 별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 여기는 개발이 아직도 안 되어 있지만 반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오래 걸리지 않느냐라는 가장 큰 의문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고요. 철거 이주 관리 처분까지 하는 데 있어서 한 2년에서 3년이면 다 끝난다고 봐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가 또 목동 학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모든 게 받쳐주는 곳이에요. 재개발 라인은 사실 대출이 쉽지가 않아요. 감정평가 자체가 낮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원 승계와 대출에 대한 문제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대표님이 만약에 초창기로 돌아가서 시드머니도 얼마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도 여기 지역 투자하실 건가요? 그럼요. 제가 딱 이 정도 투자할 금액만 있다면 무조건 투자할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사는데 기준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초품화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주변 시세 최소 3km 이내 아파트가 비싸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초품하고 학군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내 주변 3km 이내가 비싼 동네가 아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요. 레미아 목동 아델리치는 사실 신정 유타운 라인에서 대장이에요. 투자 금액 자체가 좀 비쌀 수 있으니까 투자 금액이 조금 저렴한 곳을 제가 또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가 언덕 라인이 많아서 여름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날 또 임장해야지 또 좋은 아, 면을 구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대표님이 이렇게 땡볕 더위에도 많이 임장 다니셨어요. 그럼요. 저는 아파트 살 때 원칙이 있어요. 사는 건 겨울에 사고 파는 건 여름에 팝니다. 그 왜? 원칙은 왜 생긴 거예요? 겨울에는 매물이 많아요. 매수자가 생각보다 달라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갑입니다. 여름에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히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 매도자가 갑이죠. 안 해보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럼요. 아득할 정도의 언덕을 올라왔는데 지금 네.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길 보러 온 건가요? 아니요, 더 가야 됩니다. 얼굴에 땀이 아, 쉽지 않습니다. 선물, 이거 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뭐든지. 지금 오후 2, 3시에 임장 보러 누가 옵니까? 거리에 사람도 별로 그럼요. 없어요. 반포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아파트 임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만 가면 돼요. 신정유 타운이 진짜 넓습니다. 비싼 아파트에 비싼 있고 공부 잘하는 옆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정동이라는 곳은 목동 옆에 있는 학군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 학군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집값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가 보네요. 학군은 가장 1번이에요. 누가 목동을 싫어하겠어요? 상급지, 최상급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동이라는 자체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옆에 있는 신정동이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대표님 여기에 물건 투자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를 또 이런 홍보대사처럼 자기 거 팔아먹는 줄 알고 화내실 수 있는데 저는 목동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가야 돼 대표님? 여기 좀 넘어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저기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저긴 내 돈 얼마 정도 있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한 11억 정도니까 전세 끼고 하면 한 4억 5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돈 4억 5천이 있으면 저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신정동이 아니에요. 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신월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627 대책 나오고 나서 6억 이상 대출을 못 한다고 봤을 때 내 돈 4,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과연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를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도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떤 거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걸 알아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아파트 역사를 알아요. 신월동 이 아파트의 역사가 단순하게 컴퓨터 분석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쭤본다? 의미 없어요.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부는 되게 재밌어요. 3단지랑 4단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약간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행기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상당한 대단지기도 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여기에요? 대표님 네, 맞아요. 말씀하신. 투자를 한 데 있어서 또 여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정동의 가치를 보려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재건축이 되면 될수록 여기 가치는 올라가요. 신정 4구역 쪽으로 컴컴. 네, 됐어. 네. 방금 전에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경매 전문가 부비게터님이라고 있어요. 근처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며칠 전에도 저희 채널에 나오신 적 그래요? 있어요. 이제 그분도 경매를 워낙 잘하시는 전문가니까 제 말에 또 신뢰성을 또 위해 여기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와, 그러면 제가 약간 2차 검증을 할 수가 있겠네요. 2차 검증 시간입니다.
이거 땀을 왜 이렇게. 제가 고생했습니다 진짜. 땀을 너무 많이 너무 흘리셨어요. 힘듭니다, 진짜. 이 여름에 임장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한 지 한 9년 차 정도 됐고요.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비게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찐 전문가가 또 오셨네요. 더운 날. 비게이터님이 보시기에 이 지역 투자 가치가 좀 있으신지. 서울 안에서 중상급지종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아무런 할 데가 없죠. 기본적으로 학군이 너무 받쳐주는 데고 전국 3대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 학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가랑 다 가깝고.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학군, 아까 대표님이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학군이 진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가 봐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하지 않는 수요가 뭔가를 따졌을 때 학군은 사실 변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학급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폭은 좀 줄어들어도 계속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학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627 대책 발표돼서 지금 지난주 이번주 난리도 아닌데요. 사실 뭐 6억 이상 대출 어렵긴 하지만 여기 아파트 자체가 10억 중반 언더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투자금을 정도 들여서 들어가기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경매로도 여기가 나오면은 인기가 정말 많나요 여기는? 맞아요. 목동 대치동에 나오면 인기는 항상 있어요. 특히 여기 학군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인기가 항상 많이 있다. 2차 검증까지 해봤는데 두 분 다 완벽합니다. 동일한 의견을 해주셔가지고 대표님 말씀이 맞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랭커 대표님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자할 때 거래량을 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매물의 가격이 저렴하면 들어가면 안 된다 투자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부비님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할 때 기준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방금 랭커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학군을 본 것처럼 일자리나 교통이 얼마나 퍼져나갈 수 있냐를 좀 많이 따지는데요. 판교나 분당이나 이런 데처럼 고급 일자리들이 가까이 있다. 특장점이 하나 정도는 그렇게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2차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최근에 제 지인분이 정확하게 딱 한 달 만에 집값이 한 5억 정도 올랐어요. 5억이요? 네. 근데 한 달 걸렸다고요? 딱 한 달 걸렸어요. 정확하게 30일.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그분이 1억 올랐어요. 12시간 만에.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어떤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 아파트를 살려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아봤나 봐요. 근데 다들 계약금 쏘세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책임을 지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충분합니다 하고 바로 쏘라고 했어요. 타이밍이에요. 뭐든지.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계속 못 삽니다. 6억 대출 제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에요. 또 영원한 건 없어요. 또 풀릴 수도 있고 규제가 나와서 자꾸 여러분들이 걱정하셔가지고 그 다음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이 중수 하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규약이 있고 제약이 있고 뭐 대책이 있고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는 투자를 쭉 그냥 지켜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아파트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시세 차이를 볼 수 있고 내가 실거주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가격이 안 오르면 그냥 삶은 것만이에요. 단점이라 한다면 큰 목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 투자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도가 쉽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저는 이 단점조차도 다른 그 부동산에 비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 뭐 빌딩이나 상가 심한 경우에는 뭐 10년, 20년도 안 팔리는데 땅 토지 보세요. 30년, 40년 걸도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단점도 물론 있지만 장점이 가장 많은 것이 아파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되게 다양한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혹시 여기 말고도 투자하면 좋을 만한 지역 좀 몇 개 찝어가지고 자료 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제가 오늘 유튜브 보신 댓글 다신 분들한테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 리스트를 댓글 달아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 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땡볕에도 임장하면서 열심히 찍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대표님처럼 소액으로 실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아파트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파트는 투자도 있지만 실거주도 되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단순하게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가치로 보면서 거주도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공간의 의미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사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의지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지를 먼저 반드시 아신 다음에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자세라고 하잖아요. 공부도. 이 부동산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를 기르기 위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나는 좋은 데 살고 싶다라는 희망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살게 되셨네요. 네, 제일 좋은 아파트 살면서 이렇게 또 땀 흘리고 걷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꿀팁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땀 클로즈업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힘듭니다. 지금 땀이 너무 비 오듯이 힘들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